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도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고, 특히 지지에 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가져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금이라는 걸 광산을 개발시킨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주에 금이 강한 명이다 이거죠. 예시를 이렇게 해봤어요. 뭔지는 몰라요. 여기가 화가 있고 여기가 유가 있고 경신일주인데 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연주, 여기를 월주, 여기를 일주, 여기를 시주. 그래서 주가 몇 개가 있어요. 주가 그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4개가 있다. 이게 기둥주자니까 4개의 기둥이 있죠.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글자는 뭐다? 8개가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엄마 탯줄을 끊는 순간에 이게 우주에 그저 카메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판이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죽어야만이 이 사주팔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8글자 중에서 3자 이상이면 글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 강한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 강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써본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어때요? 양인을 왔으니까 득령은 했죠. 득지도 했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네. 토성이면 득세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강사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이 많아요. 그럼 목강이죠. 수가 많아요. 수강이죠. 화가 많으면 화강이 되고, 토가 많으면 토강이고, 금이 많으면 금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주를 이건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한 가닥의 어떤 실이라도 정확하게 잡혀주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금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주는 그때그때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튼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공부하자는 거죠. 사주에 금이 강하면 남자든 여자든 원리 원칙이 강하고 의리, 결단력과 책임감이 엄청 강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리 원칙이다. 이게 칼이잖아요. 도끼잖아요. 의리가 강합니다. 여자도 경금일간을 봤다? 물상으로는 독수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본답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인자들이죠. 이 사람들. 혁신의 인자다, 혁신.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혁파하고 혁신하려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금일간이라면 공자하고 좀 다투는 현상이다. 공자하고 언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공자는 약 2500년부터 우리가 유교라는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금일간들은 그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금의 인자라는 거죠. 자, 금이 강한 사람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이 많은 사람의 장점, 성격이 분명하고 아싸르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책임감과 리더십, 실행력이 좋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감정이 섞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 금의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완고하다는 겁니다. 완고. 한번 정하면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하는 말이 칼 같고요. 지적질을 또 잘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얼굴이 차가운 인상을 풍기게 되는 겁니다.
금이 강한 여명은 남편 복이 있냐, 자식 복이 있냐가 관건이 되겠죠. 남자는 뭐를 봅니까? 사주를 볼 때 남자는 재관을 보는 거죠. 자, 처복이 있냐, 관복이 있냐. 여자는 관식을 보고 남자는 재관을 먼저 보게 된다 이 말이다. 먼저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금이 강하면 남편 복이 있냐, 자식 복이 있냐, 이걸 보게 된다. 남편 복이 있냐, 자식 복이 있냐,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조건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다. 금이 많으면은 본인의 강한 기운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게 화가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분이 여성이니까. 자, 화급금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화가 금을 녹이니까 화가 금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좀 녹여서, 너 원석을 좀 녹여서 다른 용도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없다. 프라이팬을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 집에 뭐 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화가 강해야 되겠죠. 화가 약해서는 금이 녹질 않죠. 그러니까 금이 강한 그런 여성은 남편이 약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때요? 가권을 지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죠. 결정권을 갖고 또 어때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러면요, 금이 강한 여성은요, 남편에게 제가 그 가권을 양보해요. 그 주도권을 양보해요. 그런데 어느새 내 손에 다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불평불만하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일을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했느냐, 금생수 했으니까 이게 일이니까 그 일을 했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당신한테 물어봤어. 근데 시답지 않은 거죠. 와닿지 않는 거죠. 결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뭐야? 수국화를 하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남편은 뭐라고 하는 거지. 맨정신으로 얘기 못하죠. 술 한잔 먹어야지 화가 올라오니까 그때서 화급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술 먹고 오면 자! 주사하느냐고, 그럼 또 부부싸움이 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금이 강한 여명은 남편을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금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 발현된다니까? 무의식적으로. 금이 강하면 한마디로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해결책부터 미리 제시해요. 자, 금이 강한 여자는 남편이 능력이 있고 자기 세계가 분명한 남자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내가 강해. 내가 엄청 강해. 왕해. 화급금 어떻게 해?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돈이죠. 이거 목생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하면 이 목이 견디지도 또 못하겠죠. 목생활을 해줘야지. 남편한테 지갑에 돈을 넣어줘야지. 이 사람이 화급금 할 텐데 돈을 또 안 줘요. 이거 다 자기 돈이잖아. 그렇죠? 돈 안 줘.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는 금기로, 그죠? 불이 꺼지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수다화식을 많이 배웠잖아요. 물이 많으면 불 꺼지죠. 목다화식도 되죠. 목이 많으면 불 꺼집니다. 금다화식도 되죠. 금이 많으면 불 꺼져요. 또 토다화식도 되죠. 불이 나면 흙 갖다 덮으면은 산소가 차단되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일간의 여자야.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꺼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요? 아니지. 내가 내 사주니까 내가 그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편 탓하냐고요. 불쌍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다 내 팔자란 말이에요. 내 팔자 속에 있다. 그러면 자식 복은 있냐?
자식복은 대체로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금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금이 강하면 이게 자식이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죠. 자식을 낳아서 자기의 기운을 설계시켜야죠. 젖도 주고 밥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해야죠. 이 자식이 있어야 자기 능력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다. 신강한 명이라면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하나만 낳을 게 아니냐. 두세 명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기 길을, 강한 길을 설계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식신생절하게 됩니다. 돈은 자동으로 벌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안 낳아. 그러면 또 골아퍼지죠. 이 강한 기운을 뺏쓰질 못하니까. 자, 이게 자식이 낳았어. 그러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죠. 이 엄마는 어때요? 힘이 넘쳐나니까 자식한테 잘한다 이 말입니다. 또 금은요. 금은 규칙적이고 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교육에도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땡큐죠. 따님 사주가 이렇다면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라. 그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자식이 수로 식상이 되잖아요. 이거 낳으면 뭐야? 이게 지혜가 되니까 지혜 있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똑똑한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식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금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생수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자식한테 엄격한 부모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칼이잖아. 칼. 예? 칼이다.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말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감정이 섞인 표현이 자식한테는 훨씬 더 이롭다 이거죠. 금이 강한데 부모복은 있냐? 그죠? 금이 강하면 부모복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강한데 이게 부모잖아요. 토생금을 받아요. 이게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부모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어때요?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고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일주가 신강한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에요. 그리고 홀로 서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금이 강한 직업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일단 금이 강하다는 건 전문성이요.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금융이나 회계, 세무, 은행 쪽, 법률 쪽으로는 행정, 공무원, 치과, 외과, 약사, 의료 분야, 기술직이나 엔지니어, IT, 군, 검, 경, 보안, 감사 등등등, 그죠? 이런 쪽에 직업이 아주 잘 맞습니다. 직업이 맞지 않은 건 뭐냐 이거지. 감정적인 노동이 많은 직업은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이잖아요. 유연한 어떤 눈치가 필요한 직업에 잘 맞지 않는다. 즉흥적인 예술 분야에는 맞지 않아요. 금이 많은 사주의 어떤 핵심적인 조언이 뭐냐면 곧고 강직한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부드러움을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 형성이 먼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한 팔자는 스스로 조절할 때 복이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이 강한 명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깨우치시면 돼요. 저 동원사주 선생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색깔로 다시 언어를 바꾸셔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